우리 아이들은 뇌가 저거 사춘기 전까지는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본인이 뇌를 다 쓰게끔 만들고 이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편리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 뇌 기능의 손실도 없고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핸드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줬다 뺏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스마트폰. 아이가 사진 찍고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학교 갈 때 사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쓸 줄도 모르니까 엄마 필요할 때 엄마 학교 끝났어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다가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자기 핸드폰만 찾아요. 눈을 뜰 때도 핸드폰. 엄마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그 핸드폰으로 뭘 했어요? 문자해요. 친구들한테 문자예요. 아. 그리고 뭐 할머니, 사촌, 누나 뭐 다 문자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많이 찍고 네, 뭐 30장, 100장씩 막 찍어서 보내고. 근데 아무튼 중독이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그것만 찾고 집착하는 걸. 그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바로 뺏었죠. 뺏고 나서 가만히 있던가요, 아이가? 네. 착하다. 빼는 진짜. 순간에 눈물 뚝뚝 흘리죠. 근데 왜 뺐는지 얘기했어요. 너가 대학교 가면 엄마가 목에 주렁주렁 달아줄게. 지금은 안 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가 선택해. 이거 엄마가 너 보는 앞에서 망치로 때릴까? 아니면 그냥 엄마가 없앨까? 그냥 없애주세요. 망치로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그냥 없앴어요. 근데 그 뒤로 안 찾아요. 근데 본인도 안 와봐요. 중학생이 그랬대요. 나도 없는 스마트폰이 너 있어? 너네 엄마가 사줬어? 이런 말을 들었대요. 이게 아직 안 사주셨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영상도 제한되어 있고 TV는 뭐 주말에 20분, 토요일만 20분, 뭐 일요일에 뭐 1시간 요렇게만 보고 있고 아예 전화기는 상상도 못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TV는 고사하고 이제 핸드폰까지 다 손에서 장착이 아이들한테 돼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제목이 무섭지 않아요?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저는 뇌 발달을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가 아닌 일종의 기기잖아요. 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자극만 수동적으로 많이 가게 될 때 그 뇌의 중요한 상호작용 능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부분은 분명히 안 좋아요. 이 책을 쓰기 전에 과학적인 걸 다 뒤져봤어요. 봤더니 이런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자들이 공부할 때 논문을 보잖아요. 종이로 읽은 논문 내용하고 이 화면으로 이제 논문을 볼 수도 있잖아요. PDF로 봤을 때 종이로 본 것은 기억을 잘해요. 인간의 뇌 자체는 외부 자극을 스캐닝 모드로 들어가면 심사숙고하지를 못한다고 그 학자는 인지학자여서 결론을 내리고 책으로 이러고 들어가면은 이게 깊이 있는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읽게 돼요. 자, 그런 논문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논문이냐면 그 미국에 산 논문인데 7세 이전에 하루에 2시간 이상 두 돌부터 텔레비전을 켜준 애들은 그 유명한 ADHD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나와요. 집중력 시스템이 안 좋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한테 하루에 2시간씩 텔레비전을 본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어휘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나와요. 이게 다 지금 발달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디지털 세상이니 아니면은 미디어를 많이 봤을 때 좋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무슨 교육은 시킨다고 하는데 아날로그식이 더 좋지 않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현재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만은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되지만 저는 이제 또 일반론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게 많이 노출되고 핸드폰 없이 못 살아 아이들을 끊으러 오잖아요, 저한테. 그런 아이를 통해서 폐까지 보는 거예요. 우울한 어머님들이 애가 막 쫓아다니면 힘드니까 처음에 밖에 나가면은 통제하기 너무 기운이 딸려서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거의 그 동영상에 중독이 되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고 나중에 그런 애들 언어가 많이 늦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것만 끊어도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세돌 이전에 오면.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진짜 뇌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끊어보니까. 가급적이면 디지털 세상으로는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게 제 결론이고 심지어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디지털 세상으로 밥 먹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부모들 절대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핸드폰 안 줘요. 심지어 이게 미디어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그때 이후로 해요.
우리 아이들은 뇌가 저거 사춘기 전까지는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본인이 뇌를 다 쓰게끔 만들고 이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편리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 뇌 기능의 손실도 없고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아날로그식으로 한참 발달할 때에 갑자기 디지털을 줘가지고 쇼컷을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 막 만들어서 스캐닝 모드로 이렇게 뇌를 바꿔버리면 아이들은 심사숙고할 수 있는 뇌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코딩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클래식한 방법으로 적어도 아이가 남자아이를 만 15세, 여자아이를 만 14세 요 정도까지는 많이 이 아날로그식으로 손으로 다 해보고 직접 경험하고 이것이 더 뇌 발달에 압도적으로 좋은데 말씀대로 그게 문제예요. 딴 친구도 하는데 나는 왜?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성도 중요하잖아. 껴야 되니까. 그러면 핸드폰 없으면 이게 SNS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혼자 돌리는데 어떡하냐?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주긴 사줘야 되잖아요. 일종의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줄 때 우리 아이가 자기 전두엽이 자기의 욕망을 누를 능력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의 아이들은 한 4학년쯤 되면은 핸드폰 사줘도 잃어버리진 않아요. 적어도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이 욕망을 누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HD 기질이 있는 애는 더 늦게 해야 돼요. 이게 개인에 따라서 여자애들 좀 더 빨라도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면 사주되 중요한 게 있어. 조건을 걸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함부로 이렇게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폰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기능만 남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그러면 가끔 보니까 SNS가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다시 이제 풀어줘야 되면 쓰는 게 있어요. 애하고 1, 2, 3, 4 써서 첫째, 엄마가 수시로 검열할 수 있다.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 그거 걸기 시작하면 뺏는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항상 손에 놓으면 공부가 안 돼요. 집에 오면은 엄마 준다. 집에서. 그냥 이거 지고 여러분 숙제하면요. 집중력이 맞아요. 흐트러져요. 그래서 주고 근데 영원히 뺏을 수는 없으니까 8시에 30분 동안 연다. 그래서 그때 동안 또 친구가 열심히 하면 돼. 그때 다시 엄마한테 준다. 그걸 하겠다고 서약서 써야 돼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1, 2를 어겼을 때 어떠한 벌칙을 할 거냐. 일주일 몰수, 3 그걸 다 써야 돼요. 사인 다 하게. 4번을 그래갖고 사인해서 갖다 붙여놔야 돼요.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이 정도로 해야 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난리 나요. 금강 속수무책으로 많은 아이들이 중독 비슷하게 빠져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신기한 게 너무 많고 막 자극이 너무 많아. 우리는 자극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실 때 아이들이 큰 문제만 없다면 자기 조절 시작할 때 하시고 그다음 할 때 꼼꼼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사인해서 갖다 붙여놓고 어기면은 하루 뺏기, 이틀 뺏기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대부분의 한 7, 80%의 아이들은 그대로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어 선생님인데 요새 아이들 스펠링을 못 외워 죽겠다고 속 터지는 거예요. 다 찾아본대 그냥. 수업 시간에 핸드폰 다 넣고 사진 찾기 하면 다 애들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영어 선생님 말씀이 그러네요. 그래야지 이 영어의 어원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스캐닝 해가지고 영어 같은 거 못 참게 하라고까지 학습과 관련하여 얘기를 하시니까 핸드폰은 이 정도 해도 제가 마지막으로 게임 얘기는 안 하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핸드폰 사용 중에 게임 쪽이요 유난히 중독이 잘 되잖아요. 왜? 피드백이 빨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게임은요 내가 하면은 피드백도 금방 오지만 예상 못한 기라도 확 와요. 그게 중독으로 가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애들이 별 흥미가 없는데 우리 뇌가 갑자기 난 예상도 못했는데 확 보너스가 들어와. 그럼 그 보너스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독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런 기법을 써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봤더니 제가 갑자기 뭐가 확 선물이 들어오고 야 그러면 애가 그거 또 받기 위해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고 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게임이 중독돼요.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제 매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엄마 내가 30분만 할게.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자꾸 늘어나.
술도 매일 마시면 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일 30분 하고 싶지. 그러면 30분 곱하기 5일 참았으니까 1시간 반을 토요일 날 탕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게 하면은 하나만 중독은 덜 돼요. 만족도는 높으면서. 너무 꿀팁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그 중독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마약계 빼고는 그 술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시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한 번만 코가 다 삐뚤어지자. 더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버릇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맞아. 실제로 게임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 매일 하지 말고 하루에 몰아서 빵 하고 그냥 게임 아예 못 하는 걸로. 그래서 근데 게임 할 때 남의 거 보는 것도 게임이고 하니까 보는 것도 못 하게 하고 해서 게임을 네 머릿속에 몰아내라. 맞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애들이 이러는데 맞아. 시원하게 풀어주면 오히려 그때를 또 기다려요. 큰 보상이 오니까 맞아. 아이들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부모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왜냐면 게임은 아닌데 그럼요. 아니 왜냐면 맨날 우리는 에센스를 시로 확인을 하고 바로 때로는 그거예요. 뭐 업무도 전화로 할 때도 있고 하는데 나는 계속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대인의 사실 삶에서. 그 아픈 애들 데리고 왔는데요. 엄마들 애를 다 안 봐요. 아, 전부 이거 하고 있고 유일하게 아이를 보는 사람 할머니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좀 찍고 싶어 저거를. 저기서 과연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만큼 어머님들도 지금 다 중독이 돼 계신 건데 저도 예를 들면 어떡하냐 우리 집에서 방이 하나 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도 하고 싶으면 그 방에 가서 딱 해서 안 보이게 해요. 애는 뺏어놓고 나는 그 앞에서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애들을 없는 데서 우리는 하는 그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살짝 문 닫고 들어가서 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나와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게임 좋아하는 아빠들. 아빠들. 나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방법이 있다. 애가 공부하러 들어가고 하면 그때부터 몰래 저 방에 들어가서 쥐죽은 듯이 하라. 어쩔 수 없어요. 아빠들한테 그 좋아하시잖아요. 전자제품. 들어가는 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이 앞에서는 많이 줄여주세요.